혹시는 부동산 매물도 취급하시나요? 독수리 술도가라고 아시죠? 동석은 단호한 눈빛으로 광숙과 함께 술도가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모여 있었던 형제들은 두 사람이 눈앞에 나란히 서자 말문을 잇지 못한 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꽉 잡고서 당당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광숙 씨와 저는 정식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한다고 하더니 누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사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광숙 씨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갈 정도로 비난받아야 하립니까? 그러자 흥수가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큰형 사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 얘기가 나오냐고요. 너무 빠르다는 거죠. 동석은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언제쯤 돼야 빠르지 않은 거죠? 1년은 넘어야 됩니까? 아니면 5년 정도는 돼야 합니까? 저는 사별한 지 15년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반대할 사람은 없겠네요. 제가 사귀자고 하니까 광숙 씨도 흥수 씨와 똑같이 얘기하더군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시동생들 배신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악담을 했습니다. 막걸리나 저으면서 평생 시동생들이랑 살라고요. 우리가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이 시간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때 말려서 미안했다 그러면 끝날까요? 광숙 씨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시동생분들 중에 형수님 인생 책임지실 분 있나요? 어느 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다는 분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광숙 씨 마음 바꾸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광숙 씨를 이 술도가에서 빼내가는 게 아니라 광숙 씨랑 같이 이 술도가를 일으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리고 광숙 씨 시동생들을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맏형 노릇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분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뭔가 그거 파악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숙 씨가 진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광숙 씨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나한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광숙 씨의 그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광숙 씨는 시동생들을 친동생처럼 여긴다고 했고 여러분도 형수님을 친누나처럼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친누나가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한다고 해도 이렇게 반대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우리 술도가를 위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뭐든 결국 그 도움이 진짜였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형수님과 잘해보시려는 마음이 있었다 해도 그게 잘못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술도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형수님과 회장님의 힘이 컸고 그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동석과 광숙이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강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도 진작에 알았으면서 왜 동생들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도 이상하네. 천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 집안 문제라고?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니까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건데? 강수연이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나도 엄연히 이 집 식구야. 법적으로 남남 아니라고. 그래, 법적으로 따지자고. 그런 지금 이 집은 형수님 명의야.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그런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옆에 있던 공주실도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주거침입 그거 맞는 말이네. 지금 이 집주인은 내 딸이야. 우리 광숙이 혼자 고생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무슨 식구 타령이야?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해. 강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마지못해 나가는 척했지만 마당 끝에서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이 있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형제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이든 형수님도 새로운 인생 살 권리가 있어. 그래서 형수님에게 회장님 만나라고 내가 먼저 응원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야. 너희들이 인정 못한다 해도 내 의견은 그래. 범수와 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수의 의견에 수긍했지만 흥수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미순의 편의점에 강수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순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두고 갔던 선글라스를 돌려주려고 서랍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물도 취급하시죠? 독수리 술도가라고 아실 거예요. 그 말에 미수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그녀가 나간 후 즉시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수야, 지금 어디야? 나야 술도가에 있지. 지난번에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근데 너 미국에 있는 아내 한국 들어왔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방금 우리 편의점에 왔다 갔어.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술도가를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전화하는 걸 들었어. 뭐라고? 이런 미친 여자가 있나? 제정신이 아니구만. 미순아, 고마워. 지금 형수님께 바로 말씀드려야겠네. 형수님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큰일이네. 전화를 끄는 천수는 급히 안채로 향했고 방에서 나오던 광숙과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몸 괜찮으세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영주 엄마가 술도가를 부동산에 내놓으려 했답니다. 편의점에서 미순이가 통화하는 걸 들었대요. 그 말을 들은 광숙은 순식간에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사돈어른, 나와 보세요. 공주실이 놀라 뛰어나와 광숙을 흔들어 깨웠고 천수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광숙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쓰러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응급실에서 링겔을 맞고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잠시 후 병실에서 잠든 광숙 곁을 지키고 있던 공주실은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동석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광숙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공주실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공주실은 광숙의 입원 사실을 전했고 동석은 즉시 공주실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기사가 병원 정문 앞에 그를 내려주었고 동석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멀찍이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수였습니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광숙이 쓰러졌다고 생각한 흥수는 병원으로 찾아간 것이었는데 병원 앞에서 서 있는 동석을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석은 광숙이 입원한 병실에 들어서서 광숙의 곁을 지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광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광숙 씨 좀 어때요? 저 괜찮아졌어요. 잠깐 앉고 싶은데 일으켜 주시겠어요? 부축을 받아 앉은 광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께 여러모로 죄송하네요. 광숙 씨가 왜 죄송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회복하는 데만 전념해요. 그렇게 동석이 진심을 담아 광숙의 손을 잡은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흥수가 들어섰습니다. 동석은 얼른 손을 놓았고 흥수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쓰러졌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한참 동안 흐르고 그 침묵을 깨고 동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흥수 씨는 아직도 형수님이 나와 사귀는 걸 반대하나요? 흥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아직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한테 새로운 분이 생겼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그리고 회장님이 가진 부를 이용해 우리 형제들에게 접근한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석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광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한 긴장감 속에 휩싸였습니다.
흥수가 가고 동석은 내가 그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저런 말을 하니 참 답답하네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흥수도련님은 다른 형제들과 좀 다르다고요. 그나저나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제가 지금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닌데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광숙 씨 이제 입원한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며칠만이라도 푹 쉬어야 해요. 하면서 동석은 퇴원하려는 광숙을 말렸습니다. 한편 광숙의 병원에 갔다가 술도가 안채에 들어오던 공주실은 마침 광숙의 방에서 나오는 강소연과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란 공주실이 쏘아붙였습니다. 댁이 우리 딸 방에서 왜 나오는 거죠? 강수연은 당황한 얼굴로 지난번에 형님 드리려고 샀던 화장품 두고 나온 거예요. 안 받으시길래 다시 드리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하면 말지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요? 뭔가 이상한데 가방 좀 줘봐요. 뭐가 들었나 보게요. 강소연은 남의 가방을 왜 들여다봐요?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급히 나갔습니다. 그 공주실은 뭔가 수상쩍어서 광숙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충격을 줄 수가 없어서 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주 엄마가 우리 광숙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 또 이상한 짓을 저지르려고 그러나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영주 엄마가 형수님 방에는요? 알겠어요. 천수는 단박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광숙에게 전화를 해서는 형수님, 인감도장 어디에 두세요? 영주 엄마가 형수님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여자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인감이요? 화장대 서랍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연 공주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큰일 났네. 없어. 인감 도장이 없어졌어. 방금 그 여자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허둥지둥하는 공주실의 소리를 들은 광숙은 깜짝 놀라 침대에 쓰러졌고 동석은 안 되겠다 싶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석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LX 호텔 소속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강소연이 광숙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개인 인감을 절취해 부동산 거래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등이 모두 성립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형사고소장 접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중개업소에도 해당 부동산은 불법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거래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공문도 함께 보냈습니다. 강수연이 실제로 서류를 위조해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확보되었고 동석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퇴원한 광숙은 동석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요. 전에 우리 같이 먹었던 게 생각나서요. 뜨거운 국밥이 나오자 광숙은 동석의 국에 부채질을 해주며 우리 손 많이 가는 회장님 제가 시켜드릴게요. 요즘 저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시동생들 때문에 광숙 씨가 손이 더 많이 가는 거 알죠? 죄송해요. 그래도 시동생들이 마음은 다 착하고 여려요. 시동생이 화내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 되겠어요. 광숙 씨 술도가에서 나옵시다. 광숙은 깜짝 놀라 술도가를 나오자고요? 술도가가 우리 집인데 거기서 나오면 전 어디 살아요? 우리 집에서 살면 되죠.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오바하는 건가? 그러면 우리 그냥 빨리 결혼합시다. 이제 사귄다는 얘기 겨우 했는데 벌써 결혼 얘기를 어떻게 해요? 시동생들한테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그래요.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 당장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회장님처럼 능력 있는 분을 만나서 제가 정말 호강하네요. 이게 지금 호강하는 겁니까? 내가 호강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말만 들어도 행복한데요. 동석 씨 이제 국밥 다 식었어요. 어서 드세요. 동석은 이젠 광숙 씨는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줄 테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동석은 광숙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소연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미국에서 만난 불륜남과 투자 사기를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일로 미국에 사는 한인교포들 수십 명이 큰 피해를 받고 강소연은 그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한국으로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소장을 냈고 이 내용이 한국에 전달되면서 강소연은 더 큰 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검찰에 제발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도 냈고 재판부도 이 말에 힘을 실어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소연은 조사 중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천수는 강소연이 재판을 받는 중에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강소연의 범죄 사실과 잘못이 너무 명백해서 법원은 천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이 내려진 날, 천수는 술도가 안 채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었고 산들바람 사이로 은은하게 막걸리 향이 퍼졌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지난 시간을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 앞에서 퇴근하려던 미순을 천수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미순아, 우리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 그래, 좋아. 천수는 오늘의 만남에서 미순에게 전하려 했던 마음을 확실히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가지 않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고 이후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번에 약속 어겨서 미안해. 오늘은 따로 약속 안 하고 그냥 빨리 주고 싶었어. 그 말과 함께 천수는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수는 말없이 반지를 바라보다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돈 많이 벌면 그땐 더 좋은 걸로 사줄게. 천수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레 미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미순아, 나랑 결혼해줄래? 그래, 좋아. 미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기대했다가 무너졌던 그 실망감이 오늘의 청혼으로 모두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미순아, 우리 정말 멀리도 돌아왔지. 근데 앞으로는 돌아가도 좋아. 이제 우리 둘이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금 후 천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위기 좀 낸다고 스테이크 먹으러 갔더니 고기 조각 몇 개 먹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넌 안 그래? 나도 그런 거 같은데? 그러더니 미순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천수는 미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지. 네가 해주는 거라면 뭐든 좋아.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미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면만 먹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장미애와 범수가 나간 뒤에 강수가 먹던 숟가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준비해온 멸균된 지퍼팩에 그 숟가락을 챙겨서 집어넣었습니다. 독고탁에게 장미애의 비밀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독수리 술도가에는 또 어떤 폭풍우가 몰려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